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세다리TV의 세다리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지포스 RTX 400 그래픽카드가 최고의 가성비 카드라고 망각하게 되는 날이요. 처음에 400 출시했을 때 200에서 300만원이라는 가격에 우리 모두 분노했었죠. 그렇게 욕하던 4070 Ti도 지금 4070, 4060 Ti 그래픽카드가 정말 아쉬운 스펙으로 출시가 되니 오히려 4070 Ti 판매량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4070 Ti 그래픽카드가 4K 해상도에서는 메모리 버스가 192비트라는 단점 때문에 프레임이 박살이 납니다. 4070, 4060 Ti 하위 라인을 정말 아쉬운 스펙으로 내놓아서 4090이 가성비처럼 보이게 하는 엔비디아의 그분의 마케팅 전략 아주 대단합니다. 이건 리뷰와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갤럭시 코리아에서 대여해주신 갤럭시 지포스 RTX 400 SG 화이트 OC-V2 D6X 24GB 그래픽카드 리뷰 영상입니다. 비교 대상 그래픽카드는 제가 보유한 조텍의 4070 Ti 트리니티입니다. 4K 풀옵션으로 게임하려면 400 그래픽카드 강추드립니다. 대신 너무 비싸니까 저도 적극 강추하기에는 좀 그래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어중간하게 4070 Ti 말고 4090 사세요. 지금부터 두 그래픽카드의 비교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지포스 RTX 400 SG 화이트 OC-V2 D6X 24GB 그래픽카드는 화이트 빌드 컴퓨터에 정말 최적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저 키트를 이용해서 그래픽카드를 세웠을 때 SG 화이트 모델의 진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이전에 케이스, 쿨러 리뷰할 때 갤럭시 400 그래픽카드와 조합해서 화이트 빌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환경 및 제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9 13세대 13900K 랩터레이크, CPU 쿨러는 NGXT 크라켄 360RGB,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Z790p 와이파이 CSM 코이, 램은 게일 DDR5 6400 CL38 EVO RGB 화이트 패키지,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지포스 RTX 400 SG 화이트 OC-V2 D6X 24GB, SSD는 삼성전자 PM9A1 M.2 NVMe 1TB, 파워 스플라이는 에버가 슈퍼노바 1000G 플러스 80 플러스 골드, 케이스는 NGXT H7 Pro RGB,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프로 22HE, 그래픽 드라이브는 지포스 게임 레디 드라이버 535.98 HWQL. 먼저 첫 번째 비교 테스트는 그래픽카드 테스트의 첫 관문 3D 마크 측정이죠. 파이어 스트라이커에서는 4070 Ti 그래픽 스코어가 54,071점이고 4090 그래픽 스코어는 69,812점입니다. 그래픽 스코어가 29% 증가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커 익스트림에서는 4070 Ti 그래픽 스코어가 27,359점이고 4090 그래픽 스코어는 44,798점입니다. 그래픽 스코어가 64% 증가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에서는 4070 그래픽 스코어가 13,444점이고 4090 그래픽 스코어는 24,437점입니다. 그래픽 스코어가 82% 증가했습니다. 타임스파이에서는 4070 Ti 그래픽 스코어가 23,285점이고 4090 그래픽 스코어는 36,870점입니다. 그래픽 스코어가 58% 증가했습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에서는 4070 Ti 그래픽 스코어가 11,017점이고 4090 그래픽 스코어는 19,263점입니다. 그래픽 스코어가 75% 증가했습니다. 포트 로얄에서는 4070 Ti 그래픽 스코어가 14,176점이고 4090 그래픽 스코어는 25,464점입니다. 그래픽 스코어가 80% 증가했습니다. 먼저 이 6가지 게임을 FHD, QHD, 4K 해상도별로 게임 화면을 보여드리고 차트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두 그래픽카드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FHD 해상도에서는 4070 Ti와 400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교전 상황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와 보이나 캐릭터가 사망했을 때 기준으로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배틀그라운드 QHD 해상도는 4090 쪽이 평균 그래픽은 더 잘 나오나 하위 1% 프레임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4K 해상도는 4070 Ti의 단점이 메모리 버스가 192비트라는 점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죠. 4K 해상도로 보니 4070 Ti의 프레임이 4090에 비해 과장해서 표현에 반토막 났네요. 간단하게 차트를 통해 보시죠. 배틀그라운드는 FHD 해상도에서 4070 Ti와 4090 프레임 차이가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4090에서 평균 프레임이 20% 더 높게 나왔습니다. 4K 해상도에서는 4090의 하위 1% 프레임은 51%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81% 증가했습니다. 오버워치 2 FHD 해상도는 확실히 평균 프레임은
프레임은 4090이 훨씬 잘 나오네요. 하위 1% 프레임 또한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이 하위 1% 프레임이 게임 끝나는 시점에서 측정값은 오차범위 아닙니다. 오버워치 2 QHD 해상도부터는 4070 Ti보다 4090이 평균 프레임이나 하위 1% 프레임 차이가 확실히 크게 벌어지는 게 보이네요. 오버워치 2 4K 해상도는 4070 Ti와 4090의 차이가 더욱더 크게 벌어지지만 4070 Ti의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이 꾸준하게 200프레임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 4K 144Hz 모니터를 이용하시는 오버워치 2 유저는 4070 Ti 정도만 구입하셔도 충분하지만 이건 오버워치 2가 워낙 최적화가 잘 되어 있으니 그런 거고, 이 다음으로 보여드릴 스팀 AAA급 게임 4K 해상도에서는 4K 해상도로 게임할 거면 왜 4090이 필요한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죠. 오버워치 2는 FHD 해상도에서 하위 1% 프레임은 오차범위 아니지만 평균 프레임은 4090에서 30% 더 높게 나왔습니다. QHD 해상도의 4090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이 46%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59% 증가했습니다. 4K 해상도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이 60%, 평균 프레임은 64% 증가로 QHD 해상도보다 더 높은 차이를 보여주네요. 사이버펑크 2077은 DLSS 3.0을 지원하는 게임이라 모든 테스트에 DLSS 3.0을 적용시켰습니다. FHD 해상도에서 4070 Ti와 4090의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의 차이가 제법 나지만 DLSS 3.0 때문에 4070 Ti로도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한 프레임을 방어해주네요. 이제 사이버펑크 2077 QHD 해상도 테스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4090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이 4070 Ti에 비해 2배 차이 난다고 봐도 되겠어요. 사이버펑크 2077 4K 해상도 테스트입니다. 드디어 4070 Ti의 메모리 버스 192비트의 단점인 부분이 나타나죠. QHD 테스트까지만 해도 잘 버티던 4070 Ti가 4K에서 프레임이 박살이 났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의 무기 DLSS 3.0을 적용시켰는데도 말이죠. 사이버펑크 2077의 사양이 엄청 높은 것도 있고 제가 그래픽 옵션을 최고로 설정했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사이버펑크 2077 4K에서 제대로 즐기려면 4090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너무 슬퍼요. 사이버펑크 2077 각 해상도별 프레임 차이를 차트를 통해 자세히 보시죠. FHD 해상도에서 4090 그래픽 카드는 하위 1% 프레임이 26%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28% 증가했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이 56%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68% 증가했습니다. 4K 해상도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이 81%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70% 증가했습니다. 프레임이 올라갈수록 4070 Ti와 4090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 사이버펑크 2077이 초고사양 스팀 AAA급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그나마 최신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초고사양 게임에 PC판 최적화가 많이 아쉬운 게임이죠. 초고사양인데 DLSS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FHD 해상도인데도 4070 Ti의 하위 1% 프레임의 경우에 60프레임 방어도 겨우 하고 있네요. 칼리스토 프로토콜 QHD 해상도에서는 4070 Ti의 하위 1% 프레임이 60프레임 방어를 못해주고 있네요. 칼리스토 프로토콜 4K 해상도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4K 해상도 하위 1% 프레임이 60프레임 겨우 방어하고 있어요. 저는 최신 게임 리뷰 때문에 구입해봤는데 꼭 해보고 싶은 분은 스팀에서 세일할 때 구입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피같은 내 돈 여기까지만 할게요. 차트를 통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FHD 해상도에서 4090 그래픽카드는 하위 1% 프레임이 51%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28% 증가했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이 75%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48% 증가했습니다. 4K 해상도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이 91%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73% 증가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DLSS 3.0 패치가 되고 나서 더 쾌적해졌어요.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이 4090에서 조금 더 잘 나오네요. 하위 1% 프레임은 게임 플레이 내내 4090이 잘 나오지만 이 게임 벤치마크 끝날 시점에서 측정값은 오차범위 안으로 줄어드네요. 아마도 풀 HD 벤치마크 테스트 버그인 것 같아요. 포르자 호라이즌 5 QHD 해상도에서는 4090 그래픽 카드가 전체적으로 30% 정도 프레임 향상이 되어 있네요. 4070 Ti에서도 144 프레임 방어를 충분히 해주는 거 보니 최적화가 잘 된 것 같아요. 포르자 호라이즌 5 4K 해상도에서 4090 그래픽 카드는 144 프레임 방어가 됩니다. 반면 4070 Ti 그래픽 카드는 144 프레임 방어는 안 돼도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네요. 4K 144Hz 모니터에 그래픽 옵션 최고로 세팅하실 분은 4090 그래픽 카드 필수입니다. 차트를 통해 포르자 호라이즌 5 벤치마크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FHD 해상도에서 하위 1% 프레임은 벤치마크 버그로 4% 증가로 되었지만 앞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훨씬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평균
평균 프레임은 20% 증가했네요. QHD 해상도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은 31%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33% 증가했습니다. 4K 해상도에서 하위 1% 프레임은 41%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47% 증가했습니다. 레이 트레이싱도 없고 DLSS도 없어 깡성능 테스트 본자 토탈로 상국입니다. FHD 해상도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은 둘 다 비슷해요. 하지만 4090 평균 프레임이 10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네요. QHD 해상도에서는 하위 1% 프레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4070ti가 100프레임 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400도 FHD 해상도에 비해 프레임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프레임이죠. 4K 해상도 테스트에서 4070ti 프레임이 박살이 났습니다. 하위 1% 프레임은 4090이 3배 더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4070ti는 QHD 해상도까지만이라는 말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게임이네요. 차트를 통해 토탈워 상국 해상도별 프레임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FHD 해상도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은 오차범위 아니고 평균 프레임은 4090이 48% 증가했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4090의 하위 1% 프레임이 54%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69% 증가했습니다. 4K 해상도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이 190%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80% 증가했습니다. 총 10가지 게임을 측정했는데 나머지 4개까지 영상에 넣으려니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차트로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섀도우 오브 더 툼 레이더의 차트입니다. 두 번째로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차트입니다. 세 번째로 호라이즌 제로 던의 차트입니다. 네 번째로 더 디비전 2의 차트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0ti와 4090 사이에서 고민 중이신 분에게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영상이고요. 제대로 된 프레임 측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갤럭시 코리아는 대한민국에서 AS 3대장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회사죠. 4090 구입 예정이신 분은 갤럭시 그래픽카드 꼭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 제 생각은 그래픽카드 기술력 독점의 무서움이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 때마다 뼈저리게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컴퓨터 시장 경기가 어려운데 이 상태로 지포스 5000번대까지 가버리면 더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AMD 라데온 인텔 아크 힘내자.